현재 중국의 주요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의 실시간 검색 순위에는 중국의 강경한 그녀, 일본의 첫 여성 총리가 될 것인가? 라는 제목의 참고 소식 기사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의 3파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매체는 여성 주자인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에 주목한 것입니다. 이 매체는 다카이치 전 총무상이 강경 우파로서 스가 직전에 8년 가까운 초장기 집권을 했던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역사관과 우파적 안보관에서 가장 가까운 차기 주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베 전 총리가 그를 지지할 가능성 등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주적이다. 일본이 한국의 양해를 구할 필요는 없다. 한국은 과거 매춘 관광국이었다. 라는 아주 잘못된 역사관으로 한국의 막말을 퍼부은 아베 내각과 동일한 역사관과 정치 성향을 가진 다카이치 후보를 아베 전 총리가 적극 지지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베 전 총리는 이미 사임했지만 아직도 자민당 내에서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일본의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비밀스러운 선거이기 때문에 아베 전 총리의 입김 하나만 있으면 유명하지 않은 후보를 총재로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일본의 자민당 총재 선거는 일본 국민은 참여권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 일본 자민당 중의원 238명이 각 한 표씩, 참의원 111명이 각 한 표씩, 도도부연 지부 연합회 대표 141명이 한 표씩 투표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3명 중 기시다 후미오와 이시바 시게루는 지난 2022년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에서 스가 요시히데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패했습니다. 답답함으로는 세계 1위로 불리는 고구마 스가 요시히데보다 더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낮은 기시다 후미오와 이시바 시게루를 자민당 총재로 내세우는 것은 자민당 입장에서는 자살 행위와도 같은 것이고, 마지막으로 남은 유력 후보 고노다루는 일본에서 집중호우로 인명재산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찾아 아메오토코, 나는 비를 부르는 남자, 내가 방위상이 되고 나서 벌써 태풍이 3개나 왔다 라는 발언으로 일본 국민들의 분노를 샀고, 고노다루는 아베 신조의 트위터 팔로워 수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팔로우하도록 말해달라 라며 어느새 일본인 225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렸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자신은 표범이라 생각하는 고노다루를 아베 전 총리가 밀어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중국이 우려한 대로 아베 총리의 꼭두각시인 다카이치가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고, 아베의 사상을 그대로 물려받은 그녀가 한국에 제2의 수출 규제와 함께 그보다 더 충격적인 발표를 할 것은 기정사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이러한 일본의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기시다 전 외무상을 조명한 기사에서 그가 중국에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 국정 과제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고, 일본의 적기지 선제 공격력 확보 필요성을 강조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대외 강경 메시지를 대변하는 관영 환구시보는 4일자 사설에서 스가 총리가 재임한 1년 중 중일 관계는 매우 엉망이었다 라며 차기 내각에서도 양국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환구시보는 일본에서 중국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가 날로 농후해지고 있고, 미국의 중국 억제 전략이 일본에 주는 영향이 크다 라며 일본 안팎에서 모두 중국에 대한 새로운 노선을 선택할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차기 총리가 되더라도 중일 관계의 대전환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여겨진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일본의 차기 총리가 관성적으로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더라도 중국은 그 도전에 대처할 능력이 있다 라며 중국은 더욱더 일본보다 강해질 것이고, 양국 관계 악화로 인한 손해가 더 많은 쪽은 분명 일본일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수출 현황을 보시면 미국과 비슷한 비중으로 중국에 엄청난 규모를 매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들도 반도체 장비와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중국이 일본에 작정하고 일본산 제품 수입 금지를 선언하거나 규제를 대폭 강화할 경우 일본이라는 국가가 한 번에 휘청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2차 접종까지 완료한 비율이 46.4%라며 일본이 한국을 제쳤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일본.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하루 확진자 2만 명에 육박하는 일본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역사상 최대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일본이 공개한 통계 자료의 신뢰도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최근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백신에 대규모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일본 국민들은 크게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백신 160만 회분 접종을 중단시켰는데 그 이유는 일본에 도착한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모더나는 한국으로 보내는 백신은 미국에서 생산하여 한국으로 직접 보내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대신 일본으로 보낼 백신은 스페인에서 생산해 보냈던 것입니다. 일본의 대충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최근 일본이 아닌 한국을 가장 강조하며 파이브 아이즈 동맹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 데 이어 한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국의 초대량 백신 스와프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연방 하원 의원들이 제안한 한국과의 백신 협력 강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4일 미국 민주당의 뉴욕주 광역대의원인 김민선 한인 이민사 박물관장에 따르면 백악관은 최근 캐럴린 멀로니 하원 감독개혁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백악관은 이 서한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정부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제조 확대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백악관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언급하면서 한국과 포괄적인 협력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백악관은 지난 6월과 8월 각각 100만 회와 40만 회 분량의 얀센 백신을 한국에 보낸 사실을 언급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의 관계는 매우 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몰로니 위원장은 여야 연방 하원의원 14명의 서명을 받아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국에 대한 백신 스와프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당시 이들은 한국이 신속하게 백신 접종 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백신을 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라며 백신 스와프 체결을 제안했습니다. 몰로니 위원장과 함께 백신 스와프 제안을 준비한 김민성 관장은 백악관의 답신에는 한국이 현재 코로나19 탓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내용도 언급됐다 라며 백악관이 한국 상황을 인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은 희망적인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이물질이 섞인 백신을 받아 수백만 회분을 폐기 처분했는데 미국이 한국에 이렇게까지 특별 대우를 해주고 있어 일본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한국의 밀월 관계는 심상치 않은 수준으로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이 역사상 최초로 미국 우주군과 우주정책 협의체를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는 놀라운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요. 이 소식이 알려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 매체 더 디플로맷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이 미국의 나사와 협력해 처음으로 달 궤도선을 발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나사가 개발한 고정밀 카메라를 한국의 달 궤도선에 설치했는데요. 더 디플로맷은 이번 프로젝트가 한국의 우주 개발 프로그램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한국이 미국과 이례적인 수준으로 우주 협력을 강화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우주 프로그램은 그동안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중량 등을 제한하는 미국의 미사일 지침에 의해 오랫동안 제약을 받으면서 2013년이 되어서야 러시아의 지원으로 첫 한국 인공위성인 나루 1호를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 몇 년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몰라보게 막강해졌고 결국 올해 초 미국은 한국에 적용된 미사일 지침을 해제하기로 합의하면서 한국의 우주 개발은 놀라운 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우주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우리도 우리의 위성을 우리가 만든 발사체에 실어 우리 땅에서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게 됐다. 우리만의 발사체를 개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새로운 우주 시대를 열 것이다. 정부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할 것이라며 민관의 역량을 더욱 긴밀하게 결집하고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할 것이다 선언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